네, 문 대통령이 지난 2주 연속 올랐는데요. 소폭 하락했습니다. 0.5%포인트 소폭 내려서 73.4%를 기록했고요. 이게 이제 발표할 내용이 별로 안 된다고 보는데 뭐 0.5% 오르고 0.5% 내리고 뭐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사실상. 예. 표본으로서 생각하면. 오차범위 내이기 때문에 거의 변동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한 주간 이제 3일 동안 흐름을 보면 조금 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사흘 간격으로 탄도미사일이 두 번 발사가 됐죠. 네. 그 이후에 또 인사 논란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박성진 후보자라든지 유정호 후보자라든지 훨씬 더 많이 빠져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얘기인가요? 사실상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한 논란들이 준척돼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빠지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 빠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제 일간에서는 74.0%로 소폭도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를 조금 들여다봤더니 아시다시피 그 정가변 한국당 의원이 문 대통령 헌법 위반 사례 3가지를 지적하고 탄핵 사유가 있다라고 발언을 했을 때 이게 상당히 많이 논란이 됐습니다. 또 요즘 계속 그 MB 정부에서 이제 군 댓글 공작 개입 정언이라든지 국정원 댓글 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보도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하락폭을 둔화시키지 않았나. 여론조사 기관이 참 저는 힘들 거라고 보는 게 과거 정부 혹은 과거 사례를 보면 이런 큰 사건들이 벌어지면 이제 이거 하락 포인트다라고 예상하고 조사를 했는데 하락을 안 했어요. 그러면 이유를 찾아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모르니까. 그 이유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유를 찾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생각했던 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그 원인을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저기 게시판이라든지 댓글이라든지 다른 사람들하고 또 정치권에 얘기를 한다든지 이 과정들이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려요. 제 생각에는 그거보다는 왜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오랜 기간 오차범위 내에서 안 움직이나 이렇게 분석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차범위 내 0.5% 상승했습니다. 뭐 1.2% 하락했습니다. 이게 지지율이 5%면 그것도 지난주에 핵심 지지층이 워낙 탄탄하다. 그러니까 문 후보를 찍고 그런 부분들을 계속 말씀을 소개시켜 드렸고. 뭐 좀 전환을 위해서 다음 주에는 한번 팍 떨어져야 되겠네. 아니 근데 저는 박성진 변수는 아직 별로 반영이 안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 주에는 반응이 좀 나올 거고. 그렇지도 않은 어떻게 처리가 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테고. 지지층에서도 상당하게 좀 반발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여론조사를 거의 석 달 가까이 자세히 봤는데 별 변동이 없어요. 조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변동이 없는 거를 지금 조금 말씀드리면 증명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지 않은데 여론조사 기관은 항상 분석을 해가지고 이유를 제시해 줘야 되잖아요. 그게 이유를 매번 만들기 힘들다. 박성진 그 후보자 인사 논란도 학습 효과, 참여정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핵심 지지층이 잘 이탈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상. 보호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생각 외로 다르게 움직이는 것은 한 포인트는 지금 핵심 지지층의 성격이 어떤지 그것을 좀 분석을 해볼 필요성이 있고요. 핵심 지지층 분석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저 90% 위에서 내려오질 않아요. 계속 거기 있어요, 그냥. 중간에 상당히 많은 일이 있었고 전체 지지율은 조금씩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핵심 지지층만 보니까 90%대 중반대에서 계속 일직선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는 로열해요. 그래서 여론조사 기관이 참 해먹기 힘들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주에도 그 얘기를 했는데 소폭 떨어졌다, 뭐 소폭 올라갔다는 게 이게 이제 만약에 대통령 지지율 5%면은 0.5%도 큰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너무 위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그다지 의미가 없는.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하락폭을 둔화시키지 않았나. 여론조사 기관이 참 저는 힘들 거라고 보는 게 과거 정부 혹은 과거 사례를 보면 이런 큰 사건들이 벌어지면 이제 이거 하락 포인트다라고 예상하고 조사를 했는데 하락을 안 했어요. 그러면 이유를 찾아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모르니까. 그 이유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유를 찾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생각했던 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그 원인을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저기 게시판이라든지 댓글이라든지 다른 사람들하고 또 정치권에 얘기를 한다든지 이 과정들이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려요. 어떻게 처리가 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테고. 지지층에서도 상당하게 좀 반발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여론조사를 거의 석 달 가까이 자세히 봤는데
별 변동이 없어요. 예, 조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변동이 없는 거를 지금 계속 말씀드리면 증명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지 않은데 여론조사기관은 항상 분석을 해가지고 이유를 제시해 줘야 되잖아요. 그게 이유를 매번 만들기 힘들다. 근데 박성진 그 후보자 인사 논란도 학습 효과, 참여정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핵심 지지층이 잘 이탈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상. 보호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네, 문 대통령이 지난 2주 연속 올랐는데요. 소폭 하락했습니다. 0.5%포인트 소폭 내려서 73.4%를 기록했고요. 이게 이제 발표할 내용이 별로 안 된다고 보는데 뭐 0.5% 오르고 0.5% 내리고 뭐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사실상. 예. 표본으로서 생각하면. 오차범위 내이기 때문에 거의 변동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한 주간 이제 3일 동안 흐름을 보면 조금 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사흘 간격으로 탄도 미사일이 그 2번 발사가 됐죠. 네. 그 이후에 또 인사 논란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박성진 후보자라든지 유정 후보라든지 훨씬 더 많이 빠져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얘기입니다. 사실상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한 논란들이 준척돼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빠지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 빠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제 일간에서는 74.0%로 소폭도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를 조금 들여다봤더니 아시다시피 그 정가변 한국당 의원이 문 대통령 헌법 위반 사례 3가지를 지적하고 탄핵 사유가 있다라고 발언을 했을 때 이게 상당히 많이 논란이 됐습니다. 또 요즘 계속 그 MB 정부에서 이제 군 댓글 공작 개입 정언이라든지 국정원 댓글 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보도가 돼요. 제 생각에는 그거보다는 왜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오랜 기간 오차범위 내에서 안 움직이나 이렇게 분석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오차범위 내 0.5% 상승했습니다. 뭐 1.2% 하락했습니다. 이게 지지율이 5%면 그것도 지난주에 핵심 지지층이 워낙 탄탄하다. 그러니까 문 후보를 찍고 그런 부분들을 계속 말씀을 소개시켜 드렸고. 아니 뭐 좀 전환을 위해서 다음 주에는 한번 팍 떨어져야 되겠네. 아니 근데 저는 박성진 변수는 아직 별로 반영이 안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 주에는 반영이 좀 나올 거고. 그렇지도 않은 거예요.